저번 주에 뭐가 나왔죠?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 강제매각, 거기다 본인 아파트까지 내놓고 아파트 이후에 일반 부동산도 보겠다. 거의 전쟁 선포를 했습니다. 댓글 보면 공산주의냐 난리인데, 근데 이거 세법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칼이에요. LH 사태 이후로 농지 쪽은 현재도 그렇지만 매입부터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이게 한 번 더 좀 더 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농지가 아니죠. 나도 걸리냐? 공장 짓는 사람도 걸리냐? 이거예요. 여러분, 행정은 누가 얘기한다고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A와 B 중에 어느 쪽으로 분류되냐죠. 그럼 A가 뭐냐? 농지인데 농업 경영이 안 보이고 서류상 방치로 되어 있는 상태죠. 이런 거에 들어가면 처분 트랙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A로 분류되지 않게 만드는 체크 3개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 첫 번째 체크는 내 땅이 처분 트랙에 올라타냐예요. 대통령이 말한 건 투기용 농지지만 현장에서는 서류와 현장 상태로 판단을 합니다. 농지법의 기본 구조는 이거죠. 농지인데 농업 경영 이용이 안 돼 보이고 정당한 사유도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처분 의무에 대한 안내를 받고 처분 명령을 받고 이행 강제금 검토로 넘어갈 수 있어요. 시청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보니까 아니 팔라고 하면 누가 삽니까? 맞아요. 댓글도 딱 그래요. 안 팔린다. 농지은행도 안 받아준다. 공시지가로 네가 사가라. 근데 행정은 그렇게 안 보잖아요. 팔리냐 안 팔리냐 보다 지금 이 땅이 농지로서 관리가 되고 있냐를 먼저 본다는 거죠. 두 번째로 체크할 거는 우리는 투기가 아니고 개발인데 그 말이 맞냐? 통하냐? 여기가 우리 파트인데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가죠. 농지를 매입을 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든 농지 전용이든 공장 청고를 건축한 다음에 준공을 맡고 매각이든 임대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농지를 영원히 들고 가는 사람도 아니고 농지로 시세 차익을 보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농지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공장 청구라는 물건으로 수익을 확정하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농사 안 짓는 농지 단속이랑 완전히 결이 다른 거예요. 근데 딱 한 구간이 조금 위험한 거예요. 자금난이나 경기, 매각, 임대 자신이 없어서 일단 멈추는 거죠. 그 구간. 그 구간이 길어지면 겉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방치로 보이는 거죠. 이게 개발자는 진행 중인데 서류와 현장은 멈춤이면 이게 A로 분류될 가능성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죠. 세 번째로 체크해야 될 게 이행 강제금은 말이 아니라 산식이 좀 무섭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게 이제 공포다, 한 방에 훅 간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돈이 감정이 아니라 공식으로 날라오니까 그런 거예요. 이행 강제금은 상황에 따라서 감정평가액이나 공시지가 좀 더 높은 기준으로 비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 사람들은 이거를 한 번이 아니라 매년 반복될 수 있다. 이런 걸 공포로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논란은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상태를 변경해야죠. 3개로. 다른 영상 보니까 편이 2편으로 갈려요. 이쪽 A편 같은 경우에는 가짜 농업인 토기꾼 잡아라. 외지인 농지 임대만 돌린다. 직불금에 대한 혜택만 빼먹는다. 수도권 근교 전수조사해야 된다. 그 다음 반대 B편은 지방 현실을 모른다. 팔리냐 안 팔린다. 고령화라 못 짓는다. 맹지에 경사, 농로 없으면 불가능하다.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다. 수도권이랑 지방이랑 같은 잣대로 보면 되냐? 이거 완전 초토화다. 이렇게 갈리는데 우리는 결론만 갑니다. 맞고 그름이 아니고 분류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A로 분류되지 않게끔 아래 3개 중 하나로 상태를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농업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농지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대충은 한계가 이제는 있을 거예요. 뭐라도 심어놓자. 이제 이거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전수조사가 강하게 밀어붙이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농업으로 갈 거면 제대로 가야죠. 농사 작업일지도 쓰셔야 되고 농자재, 기계, 용역지출 이런 흔적을 남기셔야 되고 같은 데서 시시각각 사진도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순간 땜빵 말고 지속적인 구조를 계속 만들어 가셔야 돼요. 두 번째 얘기는 구조로 관리를 하는 거죠. 직접 못하면 사람들은 임대 주면 되잖아 하는데 여기서 불법과 편법으로 빠지면 더 위험해지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위탁을 하는 거예요. 농지은행 등에다가 하는 거고 농업법인, 가족법인 같은 걸 만드셔가지고 운영 주체를 만들어야죠. 대안을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해결 방법은 농지 구간을 끝내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애초에 농지를 영원히 들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농지 매입, 인허가, 건축, 준공, 매각, 임대. 근데 아까 언급을 했듯이 리스크가 딱 한 구간에 터지는 거예요. 개발하려고 샀다. 자금난이나 시장 상황 때문에 지연을 시킨다. 겉으로는 방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구간이 엉뚱하게 신경 쓰이고 걸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처럼 이런 개발러들은 인허가를 먼저 태우라는 거예요. 접수라도 먼저 하라는 거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놓고 사정이 있어서 연장하고 건물은 조금 늦게 지어도 되는 거잖아요. 현장은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거고. 근데 이런 인허가 흐름을 끊어버리면 밖에서 보면 묵힌 농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장기간 간다면 농사를 지어야죠. 위에서 말한 두 가지 해결 방법으로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개발러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농지로 오래 남아있는 기간을 줄여야 됩니다. 개발행위를 받던 인허가를 접수라도 해놓으면 이 땅은 방치가 아니라 진행 중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새로 생긴 법도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이슈를 터뜨린 거예요. 우리 개발러들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A, 즉 방치나 비경제학으로 분류되지 않게끔 만들면 되는 겁니다.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었어요. 내가 진짜 농사를 짓는 거와 구조로 관리를 하거나 인허가를 태우는 거나 아니면 팔아야죠. 이 중에 하나면 끝나는 겁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면 땅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면 우리 같은 수도권 개발자들도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땅값이 올라가면 매각가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사정이 옛날 같지 않아요. 그 가격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럼 임대도 안 맞고 매각도 안 맞고 우리 사업도 막힌다는 거죠. 땅값은 적당해야 장사가 잘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싸다라는 감정으로 산다거나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한 서류를 안 본다거나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일정이 안 나온 경우에는 이런 리스크가 계속 감지가 되고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